네, 안녕하세요. 머니다큐입니다. 자, 오늘은 수출입 통계 발표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다가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살짝 조정을 받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그 분위기가 꺾였다라고는 보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옛날 금융위기 IT 버블 저유가 시절에는 다음 달에 더 안 좋아질 것이야 뭐 이런 공포심이 좀 심했다라고 하면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는 4, 5월 달 수출이 박살났다가 가파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쨌든 최악의 국면은 넘겼다 라는 관점이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 그 신용 잔고가 43조인가요?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림과 동시에 증권사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대출을 해줄 수 없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땡겨서 대출하는 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조금은 막혔다 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어, 어쨌든 지금 수출이 전년도 그 동월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5월 달을 최바닥으로 회복 중에 있다라는 점은 이번에 확인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우려해야 될 점은 4, 5월 달에 모든 게 멈춰버렸던 그 시기에 밀렸던 주문들이 6, 7월에 몰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연간 수출액은 어쨌든 계속 줄고 있었어요. 거의 뭐 횡보를 하다가 계속해서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 쪽으로 어떤 수출 일거리들을 좀 뺏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도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나라 대비해서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선방하고 있고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물론 중국이 발표 자료로는 가장 성장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으나 우리는 중국 통계를 믿지 않으니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잘 극복하고 있는 나라는 잘 없다 라는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어디에서 그런 실적이 나왔나 보니 역시나 이번에 실적 잘 나왔죠. 뭐 반도체 쪽 그리고 선박은 지금 수주가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선박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번에 다 반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뭐한 4, 5년 정도는 뭐 어마어마한 기업 이익을 낼 수는 없을지라도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뭐 불투명하지는 않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쪽, 가전 쪽, 그리고 바이오 헬스, 뭐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어쩔 수가 없죠. 이거는 뭐 저희 이 질병 사태를 막기 위해서 단순히 마스크만 팔아도 뭐 바이오 헬스에 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요즘 뭐 호흡기라든지 뭐 진단 키트 뭐 엄청나게 지금 수요가 많으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투자 관점으로 볼 때는 어떤 쪽으로 봐야 되느냐? 어쨌든 반도체 쪽 좋고 지금 자동차도 마이너스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쪽, 뭐 반도체 이쪽이 가장 좋을 것. 바이오헬스 같은 경우는 그 개인들이 그 기업들을 평가하는데 너무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라가 이제 어디에서 이렇게 무역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가 보니 이제 미국, 중국이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죠. 그래서 중국이랑 미국이 가파른 회복세를 보여줘야 우리나라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근데 어쨌든 이 질병이라는 사태 때문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공적 자금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에게는 뭐 긍정적인 메시지는 맞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자꾸 우리나라에게 중국이랑 거래하지 마, 뭐 자꾸 이런 압박만 없으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코로나 치고는 빠르게 회복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9만 명 다시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하죠. 하루 평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페이스북이 마치 우리나라 그 바이오주 같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결국 나스닥 같은 경우도
1%대죠. 상승 마감을 했고 1.7%, 어휴, 많이 올랐네요. 지수. 선물 시장에서는 그 1.14%인데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가 1.49%, 다우존스가 0.44, S&P가 0.77% 올랐고 유럽장은 거의 뭐 박살났다시피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1000명을 돌파하면서 좀 많이 하락을 했는 모습인데 중국 증시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네, 대단하죠. 자, 그리고 의미가 있는 거는 요거 코로나 확진자를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 미국은 6만 명 이상 확진자를 보이고 있고 토탈 1700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제 2000만 명도 얼마 남지 않았다. 사망자는 67만 명, 6000명이 추가로 사망을 했고요. 이 일본이 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은 어쨌든 증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쨌든 그 증시가 단기간에 한 번 더 폭락하는 거는 이제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될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된 폭락이 오려면 이 주식시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은 싸움을 누구랑 하고 있죠. 개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수준까지 와버린 이 버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사실상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건 확실할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근데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는 곧버스 손절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 됐습니다. 요거는 제 친구가 주식을 잘 몰라요. 그냥 뭐 무조건 테마주지라고 하는 친구가 저한테 보내준 일별 수익인데 네, 이렇게 벌었더라고요. 곧버스를 탈 게 아니고 테마주를 했어야 되나 라는 회의감을 느끼게 하는 카톡 메시지였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시장이 더 오르냐 내리느냐를 보는 거였는데 보면은 생각보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애플도 페이스북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시장이 더 뜨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성장할 수밖에 없다.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뭐 코로나가 터졌다라고 해서 온라인 쇼핑 안 할 거 아니고 핸드폰 사용할 거고,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안에서 뭐 그런 서비스 산업들을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고 하죠. 뭐 그 안에서 PC와 모바일 합쳐지고 거기서 뭐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도 뭐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뭐 클라우드 시장에서 뭐 단연 1등이기 때문에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더 오를 수도 있지 왜 자꾸 증시를 부정적으로 보느냐 라는 스탠스가 지금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증시가 이제 조정받을 것 같다라는 느낌의 유튜버가 많이 보였다라고 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돈 못 벌지 무조건 주식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 점점 버블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단기 고수익보다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 와이프가 이틀 전에 주식 계좌를 텄습니다. 예. 애 엄마가 그 애 없고 객장이 나타나면 고점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와이프한테 계좌 트라고 한 거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계좌를 터 왔습니다. 그리고 딱 2달 전에 경매 학원 등록했고 지금 부동산 정책 다 막혀버렸죠. 예.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쨌든 저는 다음 주를 보고 곧버스를 어떻게 할지 또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